가계대출을 받으실 때는 직원별로 조금 업무 편차가 난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초회 상담은 최소한 제가 저 정도 나이쯤 과장, 차장 이 직급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 숙련도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께 상담을 받고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되게 유들이 있게 잘 해결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바이블 최한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셨을 때 저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은행 가셨을 때 꿀팁 같은 거 없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은행 8년 다녔잖아요. 네, 땡땡은행 8년 다녔다 보니까 은행 갔을 때 대출 잘 받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꿀팁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요, 은행은요 정말 많은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대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특히 전세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목적으로 방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 딱 그 은행 직원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전세대출 받으러 왔어요,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고, 혹은 뭐 신용대출 받을 때도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원들은요 정말 많은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요. 전세대출 받으러 가실 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으러 왔고요, 허그보증서로 받으러 왔습니다 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최적의 전세대출인가 신용대출인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획편으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뭐 유료든 무료든 이렇게 좀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은행에서는요, 은행원들은 너무 많은 상품이 있어서 모를 수도 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나에게 맞는 대출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은요 여러분이 급한 거에는 진짜 일도 관심이 없어요. 가시면 그냥 다 뭔가 바쁘죠. 계속 막 서류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당장 전세대출 2주 뒤에 나가야 돼요, 주택담보대출 2주 뒤에 해야 돼요, 신용대출 바로 내일 나가야 돼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은 여유 있게 가시는 게 나아요.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 최소한 일주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가셔서 대출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고 직접 어느 정도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세대출이든 부동산 대출이든 갈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최초 상담 시에는요, 여러분 신분증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재직증명서,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원이겠죠? 그렇게 해서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사 갈 집의 주소,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제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집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집이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대출이 껴있는 집일 수도 있고 대출이 안 되는 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 대출 얼마 나와요? 털레털레 가면은 아무것도 상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시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은행원들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로 하던 대출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령 대출 상품이 전세대출도 한 7, 8가지가 돼요. 뭐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신용대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원의 지식 편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누적됐거나 이 대출 저 대출 많이 해본 은행원일수록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추천해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내가 어떤 대출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고 가셔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원들 딱 자리에 앉았을 때 뭐 하냐,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은행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를 들어 전세 대출 받으러 오셨다. 그때 이제 관련된 전세 대출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상품 설명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대략적인 것들은 알고 있지만 상품별로 뭐 보증 한도나 대출 한도, 금액, 기간, 뭐 세부 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같이 상품 설명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바로바로 즉답을 못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신입 직원이나 이제 주니어들을 만나면 여러분보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가야 된다. 또 하나 꿀팁은 은행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령 내가 너무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뭘 처리할 게 있다 이러면요, 계속 부탁드리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물론 저가 커피 말고 최소한 스벅 정도는 사고 가시면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유두리를 발휘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가계대출을 받으실 때는 직원별로 조금 업무 편차가 난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딱 참고 가시면 보통 작은 지점엔 두 분이 계세요. 팀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초회 상담은 아마 직원분이 팀원분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에게 받아야 되냐? 최소한 저 정도 나이쯤 과장, 차장 이 직급을 유익 있게 보시면 됩니다. 대리도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대리, 과장, 차장 이 정도 한 업무 숙련도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께 상담을 받고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되게 유들이 있게 잘 해결이 돼요. 너무 신입이나 주니어 분들은 사실 본인 자체도 자취를 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 아파트를 구매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보통 집을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은행원들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적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장이나 차장 이렇게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대출을 조금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로 받기에는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건 있어요. 그 가계대출, 신용대출은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부동산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이거는요 사실 땡땡은행에 A지점, B지점, C지점 있으면은 모두 금리가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지점별로 금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내가 여기 지점장 잘 아니까 신용대출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고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은 어느 지점이나 똑같다. 그럼 뭘로 봐야 되냐? 은행별로 보시면 됩니다. 땡땡은행, 세모은행, 별은행 이렇게 다양하게 은행별로 살펴보시는 게 나한테 유리한 은행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은행들 꿀팁을 알면요,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셨을 때도 저 직원한테 좀 받으면 잘할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이거 정도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고 은행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